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새벽 구속됐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조차 무력화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입니다. 영장을 발부한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도 했습니다. 이로써 12.3 비상계엄 사태는 정치적 주장의 영역을 넘어 사법적 심판의 단계로 들어서게 됐습니다. 하지만 극렬 극우 지지자들은 지극히 정상적인 민주적 절차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새벽 영장을 내준 법원에 난입해서 폭동을 저질렀습니다. 특히 저희 취재진의 카메라에는 판사실의 문을 부수고 법원의 서버를 파손하는 장면까지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대통령 구속 소식부터 전해드리고 이 소식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강나현 기자입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늘 오전 2시 50분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시도 47일, 체포 나흘 만입니다.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발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시 사변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아닌데도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포고령을 낸 데다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 해제도 방해했다는 겁니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구속해야 할 이유로 사안의 중대성을 비롯해 풀어주면 또 내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법원은 계엄을 주도한 혐의로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 군 관계자가 모두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상황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전후로 휴대전화를 바꾸고 텔레그램을 탈퇴하는 등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앞으로 윤 대통령은 구속 상태로 최대 20일 동안 수사를 받는데 공수처와 검찰이 각각 열흘씩 나눠 맞는 방식을 통해 다음 달 5일 전후로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입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자 서울 서부지법 앞에 몰려있던 극렬 지지자들은 법원 청사로 난입해 기물을 파손하며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법원 안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고 창문을 깨 법원 안까지 들어와서 집기를 부수며 폭동을 벌였습니다. 먼저 어젯밤 상황을 공다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어제 저녁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는 법원 앞으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영장 전담 판사의 이름을 부르며 영장이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차은경 판사님 영장 기각! 불법 체포! 자정을 넘어 새벽 3시쯤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격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장이 발부됐답니다, 여러분. 이쪽으로 모아주세요. 자, 우리 오늘 여기 사생결단을 해야 됩니다. 법원 후문으로 몰려들어 철문을 사이에 두고 경찰과 몸싸움을 벌입니다. 경찰 저지선이 무너지자 지지자들이 법원 경내로 물밀듯이 쏟아집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인 폭동이 시작됩니다. 법원 정문으로 향하는 길목은 아수라장이 됩니다. 일부 지지자들은 경찰 펜스를 훔쳐 저지선을 만들려다 경찰과 격렬한 몸싸움이 붙기도 합니다. 정문의 지지자들 사이 태극기와 함께 성조기가 나부낍니다. 여기서도 경찰과 지지자들이 어지럽게 엉키며 욕설과 고성이 오갑니다. 끝내 유리창과 정문 셔터를 부수고 들어가 법원 내부까지 점령합니다. 법원 곳곳에 물을 뿌리고 쇠로 된 집기를 이용해 유리문을 부숩니다. 지지자들은 각 층을 돌며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는 듯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열렸다. 네, 아무도 없네. 라이브 방송을 하는 극우 유튜버들과 엉키며 상황은 걷잡을 수 없는 혼란으로 치달았습니다. 오늘 새벽 6시쯤 현장에 투입된 기동대 1,400명이 지지자들을 법원 밖으로 몰아내며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초유의 폭동 사태는 3시간여 만에 진압됐습니다. JTBC 공다솜입니다. 극우 유튜버들은 현장을 생중계하며 폭동을 선동했습니다. 법원 창문을 부수고 경찰을 밀라고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나서자 이들은
현장 영상을 지우면서 증거 인멸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세형 기자입니다. 서울 서부지법에 모인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 극우 유튜버들은 대통령을 구하자며 선동합니다. 이제 후문으로 갑시다, 후문. 경찰들을 향해 무력 행동도 지시합니다. 이게 혁명이다. 법원 창문 파손 시범을 보이기도 합니다. 야, 나와. 폭동을 민주화 운동이라고 지칭하는 궤변도 늘어놓습니다. 아, 이게 5.18이야. 나 이게 민주화잖아. 경찰은 기동대 1,400명을 투입해 폭동 진압과 체포에 나섰습니다. 군중을 침입죄로 해놓으면 체포됩니다. 변호인 가려할 수 있고. 그러자 갑자기 말을 바꾸는 극우 유튜버들. 그래서 밖으로 나오고 있는데. 다쳤다가. 경찰 버스 안에서 라이브를 켜고 오히려 폭행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올 때 제가 폭행당했어요, 경찰관한테.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유튜버들은 현장 영상을 삭제하며 증거 인멸에 나서고 있습니다. 채직 영상으로 쓰이고 다 잡혀가면 네가 책임질 거야? 빨리 내려. 하지만 경찰은 체증 영상과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가담자 전원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JTBC 이세연입니다. 서부지법에 난입했던 극우 유튜버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증거인멸 정황은 또 있습니다. 법원 건물 안에서 촬영된 CCTV 영상을 없애기 위해서 관제실에 난입하는 영상을 JTBC가 확보했습니다. 여기엔 CCTV와 연결된 걸로 추정되는 서버를 망가뜨리거나 연결선을 떼어내고 전자기기에 물을 뿌리려 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서부지법 건물 안팎을 비춘 화면 여러 개가 벽면을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법원 건물 내에 위치한 CCTV 관제실입니다. 오늘 새벽 법원에 난입한 일당은 이곳 관제실을 찾아 컴퓨터 모니터와 창문, 거울 등을 닥치는 대로 때려 부쉈습니다. 복면을 쓴 한 남성은 경찰 방패를 빼앗아 들고 와 CCTV 관제 시스템과 연결된 것으로 추정되는 컴퓨터 모니터에 그대로 집어 던집니다. 서로 영웅이라고 치켜 세우는 목소리도 들립니다. 비슷한 시각 법원 민원실로 추정되는 장소에선 아예 서버를 고장내거나 탈취하려는 움직임까지 포착됐습니다. 유리문 안쪽에 보관돼 있어야 할 서버가 바닥에 떨어져 있거나 이미 사라져 있고 서버와 연결돼 있는 랜선 수십 개는 모두 뽑혔습니다. 나와봐, 점거해. 영상 속에서 한 남성은 20리터짜리 생수통을 들고 서버가 보관돼 있는 쪽으로 향했는데 물을 부어 서버를 완전히 고장내려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법원 건물에 난입해 집기와 시설물을 파손한 걸 넘어 자신들을 향한 수사를 피하려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극렬 지지자들은 경찰의 방패를 빼앗아서 그걸로 경찰을 폭행하는가 하면 눈앞에서 소화기를 뿌리기도 했습니다. 경찰관 9명이 다쳤는데 경찰은 엄정하게 대처할 거라며 주요 가담자들을 구속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원 역시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했습니다. 이혜원 기자입니다. 법원 앞을 지키는 경찰을 향해 지지자들이 일제히 돌진합니다. 물병부터 의자, 안전 고깔까지 집어 던지더니 경찰 방패를 빼서 휘두르기도 합니다. 물건을 던져 말아주십시오. 바리케이드를 넘어가 경찰을 때리고 거칠게 잡아끕니다. 대통령 내놓으라고! 야, 대통령 내놔! 얼굴 바로 앞에서 위협을 가하고 급기야 경찰을 향해 소화기를 난사합니다. 이번 폭동으로 경찰 4명이 중상을 입는 등 9명이 다쳤습니다. 현장에선 일부 경찰관이 쓰러져 있거나 얼굴에 피를 흘린 채 부축받아 나오는 모습도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건조물 침입과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지금까지 87명을 체포했습니다. 오늘 긴급회의를 연 경찰은 폭동을 일으킨 지지자들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폭력과 불법에 대해서 이런 사태 일으킨 사람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 등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입니다. 폭동
수사 전담팀을 꾸린 대검찰청은 주요 가담자 모두 구속 수사하겠다고 했고 현장을 점검한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은 용납할 수 없는 중범죄라고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행위이자 형사상으로 보더라도 심각한 중범죄에 해당하는 그런 사안입니다. JTBC 이혜원입니다. 공주처 수사팀도 봉변을 당했습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수사팀이 탄 차를 부수고 수사관을 폭행한 겁니다. 영장 판사도 살해 협박을 받아서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했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어제 저녁 8시쯤 서울 서부지방법원 앞 도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검은색 차량을 둘러싸더니 흔들기 시작합니다. 비명 섞인 고성과 폭언, 멀리서도 들릴 만큼 요란합니다. 차에는 윤 대통령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정부 과천청사로 복귀하던 공수처 수사팀이 타고 있었습니다. 차 앞유리엔 탄핵 무효라고 적은 손팻말까지 덕지덕지 붙었습니다. 공수처 해체! 공수처 해체! 흥분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난동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차 문을 주먹으로 치고 욕설을 쏟아붓습니다. 휴대전화 플래시를 켜 차 안을 이리저리 살피고 차체를 계속 흔들어대며 위협합니다. 이들이 소리치며 운행을 방해한 탓에 공수처 수사팀은 1시간 넘게 발이 묶였습니다. 자동차마다 하나씩 타이어가 찢어져 공기가 빠지기도 했습니다. 경찰이 경고방송을 하며 차량에 접근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을 떼어내려 했지만 안전조치를 하는 경찰관을 폭행하면 형법 136조에 의해서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다른 지지자들이 쉴 새 없이 합류해 난동을 이어갔습니다. 검사와 수사관들은 겨우 현장에서 빠져나왔는데 이 과정에서 수사관 1명이 폭행당하고 자동차 한 대의 앞유리까지 파손됐습니다.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영장판사는 살해 협박까지 받은 상황. 결국 서울 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오늘 오전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했습니다. 경찰은 공수처 차량을 막고 공격한 10명을 현장 체포했고 차 판사에 대한 신변 보호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이번 폭동 사태는 단순히 물건을 부수고 난동을 피운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저희 JTBC 취재진은 폭동이 일어난 당시 청사 안으로 함께 들어가서 취재했습니다.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기 위해 청사 7층 판사 개인 집무실까지 침입해서 샅샅이 뒤지는 모습을 단독으로 포착했습니다. 이가혁 기자입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나오기 전부터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영장 심사를 맡은 판사 실명을 거론하며 법원 울타리를 두드립니다. 영장 발부 소식이 들리자 법원 정문 앞 극렬 지지자들이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청사 내부로 들어가겠다는 사람들을 막던 경찰관이 얼굴을 맞아 피 흘리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새벽 3시 20분 JTBC 취재진은 일부 극렬 지지자들이 법원 후문 쪽으로 돌아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포착했습니다. 담장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법원 건물 유리를 깨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경찰 기동대 방패를 빼앗아 창문을 깨는 데 쓰기까지 합니다. 깨진 창문으로 들어오라고 외치는 남성도 보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상황을 촬영하던 JTBC 취재진도 내부 상황을 보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청사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계단을 통해 위층으로 올라가는 사람들, 경찰 방패를 들고 올라오는 사람도 보입니다. 형사 대법정, 영장심사법정 등이 있는 법원의 핵심부 청사 3층입니다. 벽시계에 새벽 3시 28분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한 남성이 소화기로 유리문을 여러 차례 내려칩니다. 어떤 이는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기 시작합니다. 다른 한 무리의 사람들은 계속 위층으로 올라갑니다. 취재진도 따라 올라가 봤습니다. 판사들의 개인 집무실이 있는 7층, 사건 관련 기록, 판사 개인 물품 등이 있어 평소엔 외부인 출입이 엄격히 제한되는 이곳에도 사람들이 몰려온 겁니다. 차은경 판사를 색출해내려는 시도는 계속됩니다.
차 판사의 이름을 잘못 알고 크게 부르기도 하고 살인자! 살인자! 이건 다 부숴야 되는 거 아니야? 부서요 좀. 마치 수색 활동을 하듯 공간을 확인합니다. 비상대피로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뭐 없어요? 여기 판사실인데 여기 있을 것 같은데. 방 안에 숨었을 수도 있죠. 방 안에 숨었을 것 같아요. 단순한 기물 파손 수준을 넘어 특정 판사를 찾아내 위협하려는 목적이 뚜렷해 보이는 대목입니다. 발로 쳐봐. 야 이거 여기다. 판사 개인 집무실을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문을 부수고 빈집 털이하듯 들어간 겁니다. 여기 없어요. 한 손엔 소화기, 다른 한 손엔 쇠파이프를 든 사람도 보입니다. 한 남성이 또 다른 판사 집무실 문을 발로 부숩니다. 취재진은 다시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은행과 가족관계 등록 민원실이 있는 2층, 대형 거울은 쓰러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1층을 내려다보니 이제서야 경찰이 투입되기 시작합니다. 경찰이 오고 있는데도 민원 서류 작성대와 유리 선반을 잇따라 부수는 남성도 포착됐습니다. 새벽 3시 35분쯤 마침내 취재진도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경찰의 JTBC 취재진임을 확인받고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JTBC 이가혁입니다. 네, 법원 폭동 상황 내부 취재를 총괄한 이가혁 기자와 함께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가혁 기자, 우선 내부 취재 영상을 보니까 판사 찾아라 이런 목소리가 계속 들리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이죠. 오늘 새벽 3시쯤에 법원 바깥으로 윤 대통령 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일부 극렬 지지자들이 경찰 저지를 뚫고 법원 청사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먼저 들어간 사람들이 그 깨진 창문 틈 사이로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야 한다, 들어와라 이렇게 독려하면서 청사 내부 폭동에 가담하기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신 것처럼 영장 심사를 한 그 당사자 차은경 판사 이름을 계속 외치고 욕을 하면서 나와라 소리치고 실제로 색출하려는 모습을 여러 차례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JTBC 취재로 새롭게 확인된 곳이죠. 예. 그 판사 개인 집무실이 있는 7층에 몰려갔다는 것도 참 충격적인데요. 그렇습니다. 저도 예전에 서부지법 출입기자였던 적이 있는데 그 7층을 가려면 당연히 법원 출입증이 있어야 되고 또 판사와 따로 사전에 약속이 없으면 7층에 진입하기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도 행정직원에게 무슨 일로 왔는지 직접 확인을 받아야 하고요. 네. 어느 법원이건 판사 집무실은 외부인 통제가 철저할 수밖에 없는 게 재판 관련 기록이 수시로 오가는 곳이고 또 판사 안전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침입한 윤 대통령 극렬 지지자들은 서로 비상대피로 있는 거 아니냐, 여기 판사실인데 여기 숨어 있을 수도 있다 하면서 말 그대로 단순 난동이 아니라 차은경 판사 색출 작업을 이렇게 판사실까지 직접 들어가면서 벌인 겁니다. 네. 판사들이 평소에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뭐 주말이나 새벽에도 사무실에 개별적으로 남아서 서류 검토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날은 판사들이 자리를 비워서 다행이다 싶을 정도로 아주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차은경 부장판사는 경찰의 신변 보호를 요청한 상태고요. 경찰도 곧 보호 조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경찰과 검찰이 이 법원 폭동 사태에 관련해서 모두 엄정하게 수사를 하겠다라고 밝혔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법원 점거 폭동 사태는 정치적인 진영과 상관없이 민주주의와 또 법치주의의 근간을 해치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어제 현장에서도 또 오늘 윤 대통령 지지단체 그 대화방 등에서도 이렇게까지 하면 오히려 윤 대통령 또 우리 지지자들만 더 불리해진다 하면서 스스로 자제를 해야 된다 이런 촉구하는 내부 목소리도 저희가 직접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수사 말씀하셨으니까 어떤 죄가 적용되는지도 좀 알아봤는데요. 네. 폭동에 가담한 사람들에게는 건조물 침입죄 말고도 소요죄 그리고 특수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고요. 또 경찰을 폭행한 경우 앞서 경찰이 피 흘리는 모습 저희가 보여드렸는데 네. 그런 경우에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치상죄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앞서 영상에서 보셨듯이 판사를 찾아낸 후에 실제 생명을 위협할 수준의 행동 계획을 갖고 있는 게 앞으로 추가 수사를 통해 확인이 된다면 최대 살인 미수 혐의도 적용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이 전문가 의견 한번 들어보시죠. 차은경 판사의 목숨에 어떤 위협이 되는 행동을 하기 위해서 그 대상자를 찾았다, 수색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살인죄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를 찾지 못해서 실행에 착수했지만 대상자를 찾지 못해서 미수에 그쳤다면 살인 미수죄까지 성립할 수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목적으로 그 해당 판사를 찾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끝으로 예. 당시 어떻게 내부에서 좀 취재를 하게 됐는지도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 사실 어제 많은 언론사가 그랬듯이 저희 JTBC 밀착 카메라 취재팀도 서부지법 주변을 일찌감치 취재하고 있었고요. 낮부터 실제로 현장 언론인에 대한 물리적인 공격도 많았기 때문에 아예 저희가
방송용 카메라가 아니라 스마트폰으로만 촬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오늘 새벽 3시 20분쯤에 법원 후문에서 돌발 상황이 발생하니까 좀 현장에 더 밀착하게 됐고요. 네. 다소 위험할 수 있지만 특정 판사를 색출해서 실제로 위해를 가하려는 그런 일부 움직임 자체를 면밀하게 취재하고 보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폭동 가담자들의 행렬을 따라서 내부에 들어가서 촬영하고 취재하게 됐습니다. 네, 내부 취재를 총괄한 이가혁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이번엔 서부지법 앞에 나가 있는 저희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김지훈 기자, 지금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네, 여기가 서부지법 후문인데요. 지난밤 폭동의 흔적이 아직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서울 서부지방법원이라고 쓰인 입간판은 이렇게 찌그러진 채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건물 외벽도 이렇게 여기저기 깨져 있는 상태고요. 1층 유리창도 전부 산산조각이 나서 조금 전 철거 작업을 시작했는데 사무실 내부가 훤히 들여다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서부지법 맞은편에 있는 상가 건물 출입문은 어젯밤 민파에 못 이겨 뜯겨 나가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전부터 서부지법의 모든 문을 막고 주변을 삼엄하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 있던 극렬 지지자들은 헌법재판소로 향했다고요? 맞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극렬 지지자 수백 명이 이곳에 모여 있다가 헌법재판소로 행진을 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헌법재판소 앞에 저희 취재진이 나가 있는데요. 극렬 지지자들은 JTBC 취재진을 위협하는 등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서부지법 다음은 헌법재판소다 이렇게 곳곳에서 2차 폭동을 선동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한 50대 지지자는 1m가 넘는 쇠 지렛대를 들고 나타났다가 경찰에 연행되기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전 직원에게 각 사무처별 필수 인원은 지금 즉시 출근하고 그 외 직원은 자택에서 대기해달라는 비상상황 안내 문자 메시지를 보낸 상태입니다. 네, 그럼 폭동을 계속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시위 현장에서뿐만 아니라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모여있는 커뮤니티에서도 2차 폭동을 선동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탄핵 심판이 나오는 날 헌법재판소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폭동을 일으켜야 한다거나 사제폭탄이나 총기처럼 살상무기를 만들자는 글까지 올라왔습니다. 경찰은 헌법재판소 앞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서부지법 앞에서 JTBC 김지윤입니다. 법원에서 벌어진 폭동 뒤에는 극렬 지지층을 사실상 선동해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석동현 변호사입니다. 벌금을 대신 내주겠다며 불법 시위를 조장하고 백골단을 집회 연단에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이제 와서는 폭력 양상이 계속되면 좌파 세력의 공작에 휘말릴 수 있다며 그건 대통령이 바라는 바가 아닐 거라고 폭동과 선긋기에 나섰습니다. 조승현 기자입니다. 석동현 변호사는 어제 윤 대통령의 영장 실질 심사를 앞두고 지지 집회에 가서 법원을 거듭 압박했습니다. 오늘 법원이 잘못을 인정하고 잘못을 시정할 마지막 기회라는 점을 저희들은 강조할 것입니다. 한 유튜버에겐 집회가 끝나면 지지자들이 법원까지 행진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사전에 신고를 안 해 불법이라고 해도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입니다. 신고 안 해도 뭐 요번에 유튜브 하시는 분들 뭐 벌금 모아서 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벌금 내가 내줄게. 근데 내가 뭐 가자 할 수는 없고. 지난 8일 열린 자유진영 시민사회단체의 신년 결단식. 석 변호사가 누군가를 무대 위로 부릅니다. 청년 중에 한 단체를 제가 오늘 이쪽으로 좀 불렀습니다. 앞으로 나온 하얀 안전모 차림의 청년들, 백골단입니다. 저희 뒤에 계신 분들은 이번에 제1 한남 대첩에서 큰 공을 세운 우리 그 백골단 멤버들입니다. 과거 민주화에 부르짖는 시민들을 무자비하게 진압하던 사법경찰 백골단. 그 이름을 내건 과격단체 버젓이 연단에 불러 응원한 겁니다. 그랬던 석 변호사는 정작 폭동 사태 이후 폭력 양상이 계속되면 윤 대통령이 바라는 바가 아닐 것이라고 입장을 냈습니다. 그러면서도 구속영장 발부, 납득하기 힘든 반헌법, 반법치주의의 극칠한 억지 주장을 또 한 번 폈습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씨는 영장 심사를 앞두고 어제 광화문 집회에서 서부지법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또 서울구치소에 들어가서 윤 대통령을 데리고 나오자고도 선동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승환 기자입니다. 서울 종로구 도심 한복판이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무대에 오른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씨는 헌법 위에 국민 저항권이 있다며 국회와 방송국을 장악하라고 지시합니다. 국회에 10만 명이 둘러싸고 반드시 대한민국은 제2의 건국을 하지 아니하면 이미 나라가 북한으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이어 윤 대통령 구속영장 심사가 열리는 서부지방법원으로 가자고 재촉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힘을 얻으려고 우리는 바로 공덕동으로 이동을 하려고 합니다. 법원 근처로 이동한 집회 참가자들 중 일부는 출입구 앞에 드러누웠습니다. 경찰관들이 끌어내려 하지만 저항합니다. 호송 차량이 보이자 도로에 난입해 가로막고 경찰관들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합니다. 이런 가운데 다시 무대에 오른 전 씨는 윤 대통령을 서울구치소에서 데리고 나오자고 촉구합니다. 우리는 서울구치소를 들어가서 강제로라도 왜 국민저항권이 최고의 권위니까 대통령을 서울구치소에서 모셔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 예배에서도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선동을 이어갔습니다. 이재명이가 윤석열 대통령도 깜빵에다 가두고 완전히 선거 사기를 쳐서 192석 가지고 지금 이재명이가 마치 지가 대통령처럼 행사하고 있거든. 지금 마지막 목표가 정강훈을 체포하는 거래. 앞서 전 씨는 지난 15일 공수처 인근에서 발생한 분신 사건과 관련해서도 효과 있는 죽음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여권의 정치인들조차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를 놓고 대단히 잘못된 일이다,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면서 사법부를 비판했습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사실상 비상계엄 사태를 옹호하는 발언도 했습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에 대한 대통령실의 첫 반응은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리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였습니다. 다른 야권 정치인들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결과란 주장입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더 나아가 12.3 내란 사태를 두고 헌정문란 목적의 폭동인지 헌정문란을 멈춰 세우기 위한 비상조치인지 국민이 판단하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야당 탓으로 돌리면서 사실상 정당했다고 옹호하는 발언입니다. 또 국민이란 말을 쓰면서 다시 한번 지지층 결집을 위한 메시지를 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구속영장 발부에 유감을 표하면서 사법부를 향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재판부가 윤 대통령의 휴대전화 교체를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본 부분까지 문제 삼았습니다. 수사는 이미 대부분 종료되어 중앙지법과 군사법원에 기소돼 있으며 단순히 전화기 하나 바꿨다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입니다. 민주당에선 내란죄의 무거움을 모르냐며 비판했습니다.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 법치 질서를 부정한 언행에 대해 국민께 100배 사죄하고 지금이라도 내란 숙의 윤석열을 즉시 제명하십시오. 특히 정 비서실장을 두고는 내란 속의 비서실로 남을 작정이냐면서 사죄하고 책임지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그동안 극우 세력과 밀착했던 여권 정치인들은 이번에도 궤변을 이어갔습니다. 폭동 3시간 전쯤에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담을 넘은 사람은 훈방될 거라는 말을 했고, 폭동 이후 친윤계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이들을 가리켜서 윤 대통령이 일으킨 성전에 참가한 십자군이란 표현까지 썼습니다. 김필중 기자입니다. 오늘 밤 0시쯤 서울 서부지법을 찾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들 사이로 들어옵니다. 17명의 젊은이들이 또 담장을 넘다가 또 유치장에 있다. 그래서 또 관계자하고 얘기를 했고요. 아마 곧 혼방이 될 것이다. 혼방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애국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한 극우 유튜버가 촬영한 영상인데 당시는 일부 극렬 지지자들이 서부지법 담을 넘어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등 긴장이 고조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훈방 조치가 될 수 있다고 지지자들을 안심시키는 듯한 말을 한 겁니다. 약 3시간 뒤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발부하자 극렬 지지자들은 법원 담을 넘는 것도 모자라 법원 안에서 폭동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습격을 부추긴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윤 의원 측은 사실과 다르다며 그동안 어떤 경우에도 폭력은 안 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고 반박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경찰의 과잉 대응이 폭력의 원인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폭력의 책임을 시위대에게 일방적으로 물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의 과잉 대응 폭력 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충분한 진상을 규명하십시오. 친윤으로 불리는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의 행동을 성전, 지지자들을 십자군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은 자신만의 성전을 시작했고 아스팔트의 십자군들은 창대한 군사를 일으켰다며 이들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한 겁니다. 김민전 의원도 부정선거라는 침묵의 카르텔을 깨기 위해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까지 걸은 것이라며 이를 두고 바보 윤석열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JTBC 김필지입니다. 네, 초유의 법원 폭동 사태가 발생한 데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을 말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정치부 김태형 기자와 함께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김태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법원에 난입해라 이렇게 지시를 한 건 아닙니다만 그동안 윤 대통령이 냈던 메시지를 보면 책임이 좀 커 보이죠? 그렇습니다. 지난 1일 관접 이른바 애국 시민에게 보낸 A4 한 장짜리 편지, 그리고 체포 직전 촬영한 대국민 담화, 마지막으로 서울구치소에서 변호인을 통해 보낸 편지, 이렇게 3건의 메시지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나 표현들이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극우 보수에서 자주 쓰는 애국 시민이란 단어로 편지를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그제 편지에서도 애국심이란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윤 대통령이 냈던 메시지들이 국민 전체가 아니라 극렬 보수 지지층을 대상으로 삼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여기에 끝까지 싸울 것이다, 우리 더 힘을 내자 등의 문장이 반복적으로 나오고요. 유튜브로 지켜보고 있다, 고맙다고도 했습니다. 탄핵 반대 집회에서 나온 지지자들을 사실상 부추긴 거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이런 메시지들이 사실 전부 좀 본인에게 불리한 상황에서 나왔던 메시지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1월 1일 공개된 윤 대통령 편지는 국회 탄핵소추안 통과 이후에 처음 나온 메시지였는데 시기상으로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1월 15일에 나온 동영상 메시지는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하다가 결국에 체포가 임박해서 서둘러 나온 것이었고요. 1월 17일은 체포 적부심이 기각되고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위기에 몰릴 때마다 지지층에 메시지를 보내 세를 결집해 왔던 겁니다. 윤 대통령은 12.3 내란 사태 이후에 버티기에 들어가면서 과격해지는 이들을 보면서 자제는커녕 오히려 반복해서 메시지를 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극렬 보수 지지층을 자극하고 부추기면서 폭력성의 명분을 줬고요. 실제 법원 폭동이란 초유의 사태로까지 번진 걸로도 볼 수 있는데 윤 대통령이 책임을 피하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네, 근데 윤 대통령이 오늘 낸 입장을 또 보면 폭동 사태에 청년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는 소식이 안타깝다라고 했죠. 네, 어제 새벽 극렬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 난입해 이 폭동을 일으켰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윤 대통령 측은 뒤늦게서야 이번 사태와 무관하다는 듯한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이 청년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는 소식에 가슴 아파하면서 이 물리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건 국가는 물론 개인에게도 큰 상처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고 밝혔는데 불과 나흘 전 담화에선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하는 청년들에게 네. 미래가 희망적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사실상 선동을 해놓고 이제 와서 걱정하는 듯한 메시지를 내놓은 겁니다. 또 경찰을 향해선 강경 대응보단 관용적 자세로 원만하게 사태를 풀어나가길 바란다고도 했습니다. 이 폭동 참여자와 이를 막으려 했던 경찰을 동일선상에 놓고 이렇게 말한 것 역시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김태형 기자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윤 대통령은 영장심사에 출석해서 45분 동안 직접 변론을 했지만 구속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이 12.3 배상계엄 당시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전달한 문건의 의미를 따져 물었는데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쓴 건지 내가 쓴 건지 가물가물하다고 답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A4 용지 한 장짜리 문서를 건넸습니다. 국회 자금을 끊고 국가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어제 영장실질심사에서 차은경 부장판사는 마지막 진술을 하는 윤 대통령에게 비상입법기구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이 쓴 건지 내가 쓴 것인지 가물가물하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그러면서 비상입법기구를 제대로 할 생각은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비상입법기구가 정확히 어떤 성격이냐는 질문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재판부는 국헌 문란 행위에 개입했는지 여부를 물었는데 정말로 계엄을 할 생각은 없었다는 기존 주장만 반복한 걸로 보입니다. 당초 출석이 불투명했던 윤 대통령. 이날 오전 기습적으로 출석 의사를 밝히더니 5분 최종 발언을 포함해 45분 동안 직접 변론했습니다. 지금 대통령에게 씌워진 그 내란 프레임이 정말 말도 안 된다는 점을 법원 판사에게 설명을 할 것이고요. 계엄은 국가 기능 정상화를 위한 결단이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구속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이의를 제기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석동현 변호사는 오늘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은 구속적부심이나 보석으로 윤 대통령을 즉각 석방해서 사태의 악화를 막아야 한다고 썼습니다. 앞서 체포적부심이 기각된 것처럼 법원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적지만 지지자들의 결집을 이끌 수단으로 구속적부심 카드를 또 쓸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JTBC 신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시일야 방성대국이란 표현을 써가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을사늑약 체결 당시 규탄했던 글의 제목을 갖다 쓴 겁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스스로가 수사를 거부하며 구속을 자초한 거란 비판입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구속영장 발부 직후 법치가 죽고 법 양심이 사라졌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특히 법원이 인정한 증거인멸 우려와 관련해 생방송으로 중계된 단 6시간의 계엄에서 더 나올 증거가 무엇이 있겠는가라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직무 정지 상태이고 핵심 관계자 10여 명은 이미 구속 기소된 상황이라며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1905년 을사늑약 체결을 목놓아 통곡한다는 의미로 장지연이 썼던 글인 시일야 방성대국을 제목으로 인용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에 난입한 사태에 대해서는 경찰이 시민을 자극하는 행위부터 중지하라는 주장도 펼쳤습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헌법상 국가 최고지위에 있는 현직 대통령이 한 일을 형법의 내란 범죄로 몰아가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소환 조사와 체포영장을 거부하는 등 스스로 구속영장 발부를 자초한 측면이 더 크다는 지적입니다. 그동안 공언한 대로 책임지고 협조하는 길을 택했더라면 사상 첫 현직 대통령 구속이란 불명예는 피했을 거란 비판입니다.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구속은 사필 규정이라면서 지지자들의 폭력 사태는 사법부 체계를 파괴하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했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네,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자충수를 두면서 구속의 필요성을 키워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조사도 체포도 거부하면서 수사로 확인된 내용까지 부인해서 구속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스스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법조팀의 박현주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자, 박현주 기자,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보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라고 돼 있는데 어떤 점 때문입니까? 네, 증거인멸 염려는 통상 이미 확인된 사실관계마저
부인하는 경우에 나오는 판단입니다. 이 분명 수사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직접 보시는 것처럼 총을 직접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하거나 계엄을 2번, 3번 선포하면 되니까 진행하라고 지시했다는 군사령관들의 진술이 이미 나왔는데 네. 윤 대통령은 경고성 차원이었다는 전혀 다른 주장을 했습니다. 이미 국회의원 등의 체포를 지시한 단서들도 나왔는데 앞서 윤 대통령은 전면 부인했습니다. 한번 그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체포 지시 없었다는 건 대통령 본인이 하신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체포 채자도 얘기한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네, 그리고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체포영장 집행도 거부한 걸 놓고도 구속의 필요성을 키웠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구속의 목적은 수사입니다. 원활하게 피해자를 조사하지 못할 때 이 구속 수사를 하게 되는 건데 윤 대통령은 스스로 구속 사유를 계속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이 3차례의 출석 요구도 거부하고 이 법원이 발부한 체포 영장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체포 직전까지도 이 사법 체계를 부인하는 발언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이 발언 외에 체포 이후에도 묵비권을 행사하거나 이 구치소에 머물면서 조사를 거부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다는 군 사령관들이나 경찰청장 모두 다 구속이 된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지시를 받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들이 모두 구속된 상황에서 이 지시를 한 내란 우두머리가 구속되지 않는 건 형평성에도 어긋납니다. 윤 대통령 측은 어제 대통령명을 따른 것에 불과한 이 장성들 그리고 경찰청장을 부당하게 이 내란죄로 구속한 것에 대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내놨는데 하지만 정작 윤 대통령은 책임 회피에 급급합니다. 포고령을 두곤 김용현 전 장관이 잘못 베낀 것이라거나 이 비상입법기구 관련 메모를 두곤 내가 했는지 김 전 장관이 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며 이 책임을 미루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어제 심사에서는 군사령관들의 진술을 두고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이들이 거짓 진술을 했다는 식의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윤 대통령 측은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법치가 죽었다 이런 입장을 내놨죠. 네, 그렇습니다. 사법부가 기울어졌다면서 법치가 죽었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도 거부를 하면서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린 건 윤 대통령입니다. 이미 체포 적부심까지 기각이 됐는데 이 불법 영장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계엄은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판단할 사안이 아니라면서 이 사법 체계까지 부인하고 있습니다. 정작 법치를 망가뜨리고 있는 게 누군지는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윤 대통령이 앞으로 구속 적부심도 청구한다고 봐야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체포 영장에 대한 이의 신청 그리고 체포 적부심이 기각이 됐고 윤 대통령이 직접 구속 영장 심사에 출석했는데도 영장은 발부가 됐습니다. 모두 완패한 겁니다. 오늘 윤 대통령은 입장문을 통해서 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잘못된 것들을 바로 잡겠다고 말했습니다. 이걸 봤을 때는 이 구속 적부심도 청구하는 등 이 구속에서 벗어나기 위해 안간힘을 쓸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법조팀의 박현주 기자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윤 대통령은 구속 이후 첫 공수처 소환 조사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공수처에 나가 있는 저희 취재기자 연결하죠. 자, 조혜연 기자, 윤 대통령이 오늘도 공수처에 출석하지 않았는데 이유를 뭐라고 했습니까? 네, 공수처는 오늘 오후 2시까지 윤석열 대통령에게 공수처로 나와서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선 더 말할 게 없다면서 조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첫 조사에도 불응한 겁니다. 네, 공수처는 일단 내일 오전 10시까지 다시 나와서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영장심사에서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적법한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는 취지로 직접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공수처에서도 계엄은 법원이나 수사기관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고 말하면서 진술을 거부해온 만큼 내일뿐 아니라 앞으로 조사에도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네, 이렇게 계속 출석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구속영장 발부에 의해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수사기관에 출석하는 걸 계속 거부한다면 이 발부받은 영장의 효력에 의해서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조사실로 데려올 수 있다. 이런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윤 대통령도 계속 조사를 거부한다면 강제 인치도 가능한 건데요. 다만 이 강제 인치 가능성에 대해서 공수처 관계자는 이 판례는 있지만 명확한 법 규정이 없어서 좀 검토가 필요한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윤 대통령 측에서는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에도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 공수처에서도 입장을 밝혔죠? 네, 그렇습니다. 앞선 리포트에서 보셨듯이 윤 대통령 측은 이번 구속영장 발부도 인정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판단을 계속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영장 발부를 납득할 수 없다면 사법 시스템이 정하는 구제 절차에 따르면 된다면서 시스템 내에서 해결하려는 노력 없이 법치를 부정하는 취지의 입장문을 낸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공수처에서 JTBC 조혜연입니다. 네, 이번엔 윤 대통령이 수감되어 있는 서울구치소로 가보겠습니다. 이희령 기자가 가 있습니다. 자, 지금 윤 대통령은 구치소에 머물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저녁 8시쯤 영장 심사를 마치고 이곳 서울구치소로 돌아왔습니다. 윤 대통령은 본인의 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구치소 안에서 듣게 됐습니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은 오늘 오전 윤 대통령을 접견하고 공수처의 오후 출석 요구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또 서울 서부지법에서 있었던 일들을 대통령이 전해 듣고는 매우 크게 놀라며 안타까워했다는 옥중 입장문까지 전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앞으로 어떻게 생활할지는 김민관 기자의 리포트로 보시겠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미결 수용자 신분이 됐습니다. 입는 옷부터 머무는 장소까지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윤 대통령은 체포 당시 입었고 그동안 입고 지내던 정장을 벗고 카키색 수의를 입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의에는 수용번호도 부착됩니다. 그리고 이 수의를 입은 상태로 이른바 머그샷을 찍어야 합니다. 윤 대통령의 생활 공간과 방식도 바뀌게 됩니다. 지난 15일 체포 이후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 내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 머물러 왔습니다. 피의자 대기실 면적은 약 6평 남짓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이제는 수용동 안에 있는 미결수 독방에서 생활해야 합니다. 독방 크기는 약 3평 남짓. 이곳에서 오전 6시에 일어나고 오후 8시에 취침해야 합니다. 끼니당 약 1,600원짜리 식사가 제공되는데 오늘 아침에는 만둣국이, 점심에는 감자국이 제공되는 것으로 공지됐습니다. 식사 후에는 세면대에서 식판과 식기도구를 직접 씻어야 합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희령 기자가 있는 구치소 앞에서 소리가 좀 들리기도 하는데 거기 아직 지지자들이 모여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소리가 들리실 텐데요.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사랑해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석방하라 이런 구호를 계속 외치고 있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오전부터 서울구치소 앞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이른 시간부터 태극기 그리고 성조기를 든 지지자들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갑자기 일부 지지자들이 구치소 주차장 안까지 들어오는 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막아서면서 큰 충돌은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대통령 경호처의 김성훈 차장이 오늘 구치소를 찾았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김성훈 경호처 차장은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석방됐는데요. 그리고 곧바로 경호 업무를 하러 이곳 구치소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김 차장은 앞으로 구치소에 머물면서 대통령을 경호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수용시설 내부는 경호원들이 경호하는 구역은 아니지만 별도 공간에서 경호 인력이 대기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이 내일 공수처 조사에 응하게 될 경우 어제처럼 경호처 차량이 아닌 소송차로 이동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서울구치소 앞에서 JTBC 이희령입니다. 네, 외신들도 대한민국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사실을 속보로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제 수의를 입고 머그샷을 찍어야 하는 소식을 전하면서 극적으로 몰락한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도쿄에서 김현애 특파원입니다.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외신들은 휴일임에도 일제히 긴급 속보를 타전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이 죄수복을 입고 수감 생활을 하게 된 상황을 상세히 보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신체 검사를 받고 윤 대통령이 머그샷을 찍고 교도소 유니폼을 입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윤 대통령이 극적으로 몰락한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이번 일요일엔 대통령 보좌진이나 전속 요리사 대신 만둣국과 무말랭이, 배추김치로 구성된 간단한 감옥의 아침 식사를 하게 됐다는 겁니다. 한일 관계를 개선했다는 이유로 윤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시선을 보내왔던 일본 언론들은 윤 대통령 구속과 법원에 난입한 지지자들의 폭력 사태를 긴급 타전했습니다. 일본 시민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もともと検事かなんかの出身ですよね、確かね。だから検事の出身だった人がそういうことを起こしたこと自体がまずびっくりですね、私からするとね。 폭력 사태를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形で結局身柄拘束されたでしょ。でも結局それがやっぱりそういうデモが波及して、国民同士が亡くなったりとかそういうのだけはやっぱ避けないとダメじゃないかな。 또 다른 시민은 내란 사태가 벌어진 한국 시스템에 의문을 갖기도 했습니다. だから捕まるなりのなんで捕まっちゃうか、なぜその前に止めらんなかったのかとか。 12.3 내란 사태에 따른 현직 대통령의 구속과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폭력 사태로 인해 국제사회의 시선은 싸늘해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JTBC 김현희입니다. 대통령이 구속된 오늘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김성훈 경호처 차장의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법원의 판단도 구하기 전에 검찰이 기각한 겁니다. JTBC 취재 결과 김 차장은 자신의 휴대전화도 없이 경찰에 출석했는데 검찰은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재범의 우려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서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날 김성훈 경호처 차장은 체포되지 않았습니다. 구치소 경호 문제를 조율한 뒤 자진 출석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이틀 뒤 김 차장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몸에 지니지 않은 채 경찰에 출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김 차장이 핵심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오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김 차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경찰 등에 따르면 검찰은 재범 우려가 없다는 사유도 들었습니다. 김 차장의 혐의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특수국무집행 방해입니다. 윤 대통령이 체포됐으니 윤 대통령 체포를 방해하는 범죄는 재범 우려가 없다는 논리입니다. 한 경찰 관계자는 범죄자가 붙잡히면 범죄 조력자의 재범 우려가 없어진다는 황당한 논리란 반응을 보였습니다. JTBC는 지난 16일 김 차장이 삼청동 안전가옥 CCTV와 대통령 비화전화기 기록 등을 삭제하도록 지시했다고 단독 보도했습니다. 경찰도 이 같은 김 차장의 증거인멸 지시를 확인해 구속영장 신청서에 상세히 담았지만 검찰이 기각한 겁니다. 김 차장은 풀려나자마자 윤 대통령이 있는 서울구치소로 향했고 대통령 경호 업무에도 복귀했습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대통령 체포 과정에서 부하들을 불법으로 내몰았던 김성훈 경호차장이 구속을 면하면서 대다수 경호관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김 차장이 여전히 경호처장 직무 대행이기 때문입니다. 경호처 안에서는 사실상 대통령 체포에 협조했던 경호관들에게 보복성 조치를 할 수도 있을 거란 얘기도 나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경호처장 권한 대행인 김성훈 경호차장은 체포 전에도 경호처 지휘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네, 그럼 현재 경호처 직무에서 배제된 상태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측근들도 경호처 규정을 들어 김 차장이 경호처를 지휘하는 게 당연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구속과 무관하게 검찰과 경찰로부터 수사 개시 통보가 오는 것만으로도 기관장, 즉 경호처장이 해당 경호관을 직무에서 배제할 수 있다는 조항도 경호처 규정에 있는 걸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JTBC 취재 결과 김 차장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 1차 시도 저지 이후 곧바로 경찰의 수사 대상에 올랐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당시 박종준 경호처장에겐 이런 사실이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박 처장이 사실상 경질되고 김 차장이 처장 권한대행으로 기관장이 되자 셀프 직무 유지를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곧바로 경호처로 복귀한 김 차장이 지휘권을 발동해 윤 대통령 체포에 협조했던 경호관들에게 각종 불이익을 줄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게다가 김 차장은 개인 총기도 다시 소지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김 차장 영장 신청에 실패한 경찰이 그 바로 아래 또 다른 김 여사 라인인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선 구속 영장을 신청조차 하지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이 때문에 이들이 주도한 대통령의 사병화를 거부했던 대다수 경호관들의 불안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